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정교회 길라잡이 수많은 토픽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것들, 수월한 것들만 간단하게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벌써 9주째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서 기꺼이 길라잡이에 참여한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 거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지난 주부터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관계라는 게, 그 관계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반드시 우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은 없어요. 자연계에서도 뭐 여러분 그 천적 관계, 뭐 파리와 뱀과 개구리와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을 보시죠. 사자와 토끼와 풀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은 반드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그런 릴레이션십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커뮤니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즐거운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마귀가 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정말 시기 질투하고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혹해서 죄가 불순종의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피조물들 사이에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되는 만한 뭐 포획가스, 온난화가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반드시 관계의 이 정도와의 차이는 있지만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갈등은 아무리 가까운 부부일지라도 반드시 발생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의 다이내믹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계가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소원해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신의 바운더리를 치고 그 바운더리 안으로 웬만하면 못 들어오게. 그러면은 나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상대방도 상대방의 좋은 모습만 보여서 적당히 좋은 모습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운더리와 바운더리가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이 두꺼운 두께 사이로 서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 두께 때문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두꺼운 관계 안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이 이 보내주신 그 관계의 대상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비단 집 밖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이나 또 교회나 다른 공간 안에서의 이런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 적당히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관계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그런 경계를 두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릴 때 뭐가 가장 슬프고 어려웠는지조차도 모르는 남편이 있고요. 남편 중에는 아내들 중에는 남편이 밥 먹을 때 라면을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왜 종종 어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갑자기 먼 산을 바라보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엽이 내릴 때 남편이 갑자기 어, 아주 뜨거운 커피를 마시러 혼자서 딱 사라졌다가 들어오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쉬운 예를 어떤 분들은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낵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는 떡볶이를 먹는데 떡볶이가 물기가 충만한 그레이비가 충만한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레이비가 많이 없고 퍽퍽한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쌀떡볶이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두꺼운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짧은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그 안에 오뎅이 많이 들어간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또 떡볶이에다가 반드시 튀김을 넣는 걸 좋아하는 아내인지 또 아내가 이 뭐라 그러죠? 그 안에 뭐라 그러죠? 김말이
김말이를 넣어서 먹는 아내인지, 김말이를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남편도 있고요, 아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아내와의 관계 속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 단박에 2, 3년 내에 우리가 뭐 연애를 7년을 했기 때문에 같이 붙어서 사는 2, 3년 내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아주 교만하고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남편과 아내도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차원의 다른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내와 남편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본인들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본인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두꺼운 이 경계선을 얇게 만들어서 서로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할 때, 가정 서로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깊은 속에 있는 것들,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부부 안에서도 그것이 어려운데 당연히 집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 목장 안에서 나하고 2, 30년 동안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목장이라는 바운더리를 묶인 그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단박에 한 달 내에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관계의 다이내믹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걸 포기해버리거나 넉다운되거나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관계는 certain period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관계의 다이내믹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 붙잡고 있는 사람,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 아주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의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형성 단계가 있습니다. 이 형성 단계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목장 안에서 처음 만난 단계죠. 만나서 이 관계를 포밍해 갑니다.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서 관계를 포밍해 가다가 결혼을 해서 뭐 지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연애 시간부터 결혼 단계까지 이 관계를 2번씩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형성 단계, 폭풍 관계, 표준 단계, 성취 단계가 보통 일반적인 관계의 단계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단계가 없어요. 그냥 퍼포밍 단계에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엄마와 이번에 태어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도 포밍 단계가 이루어지고 폭풍 단계가 이루어지고 표준 단계, 성취 단계를 이루고요. 아내와 남편도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고 목장 안에서도 이 단계가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온 새로운 사람이나 이미 목장 안에서 뭐 몇 개월째 있는 여러분들도 나는 어느 단계 속에 있는가를 반드시 한 번씩 점검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목장 안에서도 목원 각 사람하고 이 단계가 다 다른 단계 속에 있어요. 사람마다 관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속도와 상대방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1번 형성 단계, 포밍 단계는 다른 말로는 허니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성 단계는 허니문 단계, 아주 스윗해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관계의 두께가 있어요. 자기의 두께 안으로 이 사람이 못 들어와요, 아직. 그러니까 적당히 두꺼운 거리, 바운더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나의 좋은 면만 보고 상대방의 좋은 면만 보는 단계예요. 다른 거 잘 안 보여요. 만났으니까 반갑고 좋아서 하하호호 좋은 모습만 보이고요. 이 형성 단계 안에서는 목장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나 친절을 보여줄 때 나와 비슷한 사람일 경우, 나와 다른 사람일 경우 유니크하니까 호기심에 이 목장 안에 이 목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이런 호기심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우리 목자님은 어쩜 저렇게 성품이 아름다울까? 아유 저 목원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아름답지? 이제 이래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렘린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세요? 이 그렘린이라는 영화가 사실 보면 아주 너무 스윗하고 이쁘고 귀엽게 생긴 그렘린이라는 조그만 펫이 있는데 그 펫이 밤이 되면은 막 마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요, 아름다운 성품이 그렘린의 낮 동안의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폭풍 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품이 그렘린의 밤의 마귀 같은 모습처럼 나에게
인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안에 그렘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적인 모습 때문에 이제 형성 단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을 가지고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뛰어들어갈 때는 나의 바운더리, 나라는 사람의 인격체의 두께와 그 사람의 인격체의 두께가 이만큼 두께로 두 사람의 관계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본인들이 그 관계의 두께를 조금씩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허용이 돼요. 허용하지 않아도 들어가는데 그 단계가 바로 허니문을 지난 소밍 단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폭풍 단계. 그래서 이 폭풍 단계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시험의 시간. 이 시험의 시간 동안에는 테스팅 타임이라고도 해요. 테스팅 타임. 그래서 이 테스팅 타임에는 전에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가려져 있던 것들만 보인다면 이번에는 그동안 안 보였던 거. 예를 들면 갑자기 이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목장 모임을 하는데 밥을 먹는데 이 짭짭짭짭 소리를 냅니다. 이 전에는 참 성격 좋고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내 옆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먹으면 갑자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귀도 아프고 더 불편한 거는 갑자기 이 사람이 젓가락을 다 같이 그릇에서 떠가지고 자기 그릇에 넣고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종종 이 젓가락을 그 남들이 퍼먹는 것에다가 집어넣어갖고 꺼내서 먹어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왜냐면 관계 깨질까봐 가만 내비둡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그렇게 끄집어 먹었던 젓가락을 입에다 넣고 쭉쭉 빤 다음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제 음식을 집어 먹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전에는 다른 모습, 허니문 기간에는 전에 못 보았던 것들, 아름다운 모습들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의 특성들, 습관들, 또 전에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나한테 편안하고 좋으면 좋은데 몰랐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갑자기 힘들기 시작하고 집에 가면 막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 그런 생각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토밍 단계로 들어가는 관계는 조그만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것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뭐 그러려니 그랬는데 관계 안으로 관계 속으로 서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조그만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들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 연애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형제와 자매가 연애를 할 때는 이제 막 만났을 때는 서로 이쁘고 좋으니까 좀 자매가 늦게 와. 그러면 아우 전화해가지고 자매님 서두르지 마 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와. 그러다가 관계가 이제 그때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서로를 좀 더 알기 시작했더니 자매가 습관적으로 자꾸 늦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오면서 시간에 늦으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딱 보면서 내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인데 야 너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느니? 라고 이제 조그만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서도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A라는 가정은 아이들을 방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이들을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이고 B라는 가정은 아이들이 오면 특히 남의 집에 가면 함부로 남의 거 만지지 말아라. 뭐 먹을 때는 허락을 받고 먹어라. 화장실 갈 때도 제가 화장실 써도 될까요? 라고 부모님이나 그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가거라. 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남의 집에 가서 지킬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 B라는 집의 가정이 있고 A라는 가정은 그냥 방임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B라는 가정이 처음에는 참 좋아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자녀들이 자기네 자녀들이 요 자녀들한테 악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 자녀들은 사탕 하나를 먹더라도 엄마 이 사탕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요 A라는 집 아이들은 그냥 사탕 있으면 벌러덩 받아가지고 요 자기들만 먹으면 좋은데 이 집 아이들한테도 와서 야 우리 사탕 먹자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몇 번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고 얘네들도 먹으니까 엄마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얘네들은 그냥 먹고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는데 왜 우리는 허락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퍼지는 거죠. 이 부모님이 목장 모임 가서 목장 모임 좀 잘 좀 참여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 집의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이
내가 데리고 간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조그마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장 모임 가기 싫어져요. 근데 이렇게 가기 싫어지는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다른 것, 그쪽의 다른 것들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족만 있으면, 우리 가족만 있고 남의 집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가끔씩 갈 때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교육시킨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문제로 드러나거나 관계 안에서의 폭풍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냥 정상적인 거라고 알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장이라는 어떤 보호된 공동체 속에 들어가니까 조그만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괴롭다, 힘들다라고 도망가면 안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가지고 이거를 밝히 조금씩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폭풍 단계에서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 안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마음 안에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다른 모습,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목장 모임에 가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또 목장 모임에 가도, 그 사람이 오늘은 일이 있어서 안 왔다는 얘기를 살짝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나. 이제 그런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목자님들도 사람인지라 목자님이라는 롤을 갖고 있지만 목장 안에서 목자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목장이라는 공동체 속에 이 목자와 목원들 사이의 관계의 다이내믹이 허니문, 즉 포밍 단계를 지나서 폭풍 단계, 스토밍 단계를 다 반드시 지나가야만 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지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그 과정을 지나갈 때 본인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몇 번씩 그런 관계의 다이내믹을 거쳐봤어도 늘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이 단계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내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 표현 안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힘들죠. 또 어떤 경우는 표현을 해요. 아유, 그 입에 소리 좀 내지 말고 밥 먹어. 아유, 그 집 애들 좀 잘 간수해. 라고 이제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하죠. 있잖아. 우리 애들이 집 애들이 그냥 막 사탕 먹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아. 좀 이렇게 자제시켜주면 안 될까라고 살짝 돌려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안에서 이 공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나옵니다. 또 비단 이런 일뿐만 아니라 목장 안에서 이 어느 이제 가족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글쎄 요즘에 내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말이야. 너무 어려워서, 그냥 몇 가지를 포기했어. 그런데 이제 그 몇 가지를 돈이 많이 없어서 포기했다는 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포기했는데 명품 그동안 사던 거 명품 몇 가지 안 사기로 했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동안 스타벅스 커피 매일 세 잔씩 마셨는데 요즘에는 한 잔씩만 마실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한 사람은 그게 그 사람한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앞에 있던 이제 목원은 그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서 무슨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에서 맥도날드 가서 뭐 맥도날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끼고 어려워하고 있고 명품은커녕 그냥 뭐 홈굿에 가서 옷 하나 갖다 입고 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내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관계 폭풍 관계로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나라고 느껴지기 시작하게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과 도대체 내가 이 관계의 두께를 깨고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할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말은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런 생각들이 돌아가는 목장 모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목장은 너무 화기애애해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예, 만나서 그냥 신이 나요. 밥 먹고 그냥 떠들썩하고 그러는데 그 목장 안에 이 관계의 폭풍 단계로 안 들어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이 폭풍 단계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허니문이 길고
1년, 2년 지다가 폭풍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허니문이 뭐 한 달, 뭐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부터 폭풍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난 지 10분 만에 허니문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2, 3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폭풍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폭풍 단계로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폭풍 단계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테스팅 타임이에요. 이 시간은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관계 폭풍 단계로 들어가도록 반드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오는데, 대상과 환경을 가지고 오는데,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내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 나랑 다른 것 점 때문에 나랑 관점이 달라서 내가 먹는 것과 그 사람이 먹는 것이 달라서 내가 생각하는 사람 관계의 속도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관계의 속도가 달라서 뭐 음식 먹을 때 음식 먹는 순서가 달라서 좋아하는 것이 달라서 또 삶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간단하게 어려운 얘기를 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쉽게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서로의 다름 때문에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반드시 폭풍 단계 안에 존재하는 귀중한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이라는 보석은 잘 다듬어져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라 아직 원석 상태로 흙이 묻어 있고 냄새도 나고 투박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양을 하고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두 존재가 만나면 반드시 갈등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갈등이 없다는 것은 이 두 존재가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력이 있고 하나가 생명력이 없거나 둘 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여러분 전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예요. 전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핵이 있어요. 중성자와 양성자의 핵이 있고 이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돕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전자들이 뭐 몇 개씩 도는데 이 전자들이 그 궤도를 돌 때 서로 밀어내지 않고 튕겨내지 않도록 힘의 균형 속에서 돌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 전자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빼버려서 그 전자 속으로 전자가 들었다 나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전자의 세계에서 전자끼리도 튕겨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갈등의 영역들, 힘의 알력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근본적인 영역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도 갈등이 존재해요. 언밸런스 된 영역들이 존재해서 그 안에서 그 언밸런스 된 것 때문에 좋은 것들, 전기가 나오고 또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인터넷으로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전기 자원도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폭발을 해서 이 균형 상태가 아닌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이르러가는 일들을 해서 이 핵 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그 열을 태워서 전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들을 우리는 사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나하고 누군가하고 그 정도는 다르지만 그리고 그 속도는 다르지만 그 시작 시간이 오랜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처음부터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웰컴 하십시오. 반드시 그 갈등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매우 생산적인 영양분이 되게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폭풍의 단계, 스토밍 단계에 들어가면 이 단계를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도망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폭풍 단계에 가만히 평상시에 잘 살고 있던 내 삶 안에 목장 모임에 내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적당히 나의 좋은 모습,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우아한 모습만 보이면 좋은데 희한하게 나의 우아한 모습, 좋은 성격을 밖으로 끌어내주는 사람도 목장 모임 안에 있긴 한데 이상하게 요 가족, 요 사람, 요 자매님, 요 형제님은 나를 흙탕물로 끌어들여서
나는 흙탕물 안 들어가는 하얗고 우아한 아주 정말 멋진 사람인데, 예, 엘레간트한 예, 사람인데 어쩌면 나를 이렇게 정말 교양머리였고 그 다음에 정말 생각하기 싫은 비참한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희한한 사람이 어느 관계에 가도 직장에도 있고요. 목장 안에도 있고 어딜 가든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단계 속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놀랍고 신묘목직하셔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내 삶 가운데 보내주셨나요?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도망가면 평생 허니문만 지내다가 폭풍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적당히 좋은 모습으로 평생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나 자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나를 보내서 그 사람의 삶에 폭풍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제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로 가는 꼭 필요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폭풍 단계는. 폭풍 단계, 스토밍 단계, 관계 속에서 스토밍 단계에 들어가면 두 가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째,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가? 내가 보고 배운 밥상에서의 예절이 있어요.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이 이렇게 놓이고 그리고 국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고 밥과 국그릇 사이에 수저가 왼쪽에 있어야 되고 수저 오른쪽에 젓가락이 놓여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이 나이가 제일 있는 연장자가 먼저 먹으면 따라 먹어야 된다는 자기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수저를 꺼내서 국을 먼저 먹고 밥을 떠먹고 그리고 밥을 절대 국에다 말아서 후루룩 쩝쩝 먹지 않는 것이 내가 살아온 일종의 습관이자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 가면 수저와 젓가락을 밥그릇과 국그릇 오른쪽에 놓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앞에다 놓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맨 왼쪽에 놓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수저와 젓가락을 밥그릇과 국그릇 양쪽에다 놓는 사람,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밥을 먹을 때 누가 먹든 말든 상관없이 어릴 때 우리 아들 밥 먹자 그러면 어른이 그냥 제일 먼저 먹게 했던 그런 가정을 살았던 사람은 뭐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후루룩 쩝쩝 먼저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처음 만났으니까 그러려니 하다가 목장 모임 속에 다임내맥 속에 들어가면 나하고 안 맞는 그런 영역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가라는 갈등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외부에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와서 나한테 던져준 갖고 와서 넣어준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갈등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트리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99만큼 그릇에 뭔가 들어있는데 그것에 99.9만큼 들어있는 곳에다 0.1이라는 방울을 똑 떨어뜨려서 100이 돼서 흘러넘치도록 갈등이라는 것이 흘러넘치도록 만드는 이 촉매 역할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자매가 문제야, 저 형제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갈등 속에 힘들어합니다. 이 갈등은 반드시 모든 관계 속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해는 마세요. 저하고 제 아내는 진짜 닭살같이 살아요. 정말 인고 부부입니다. 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해요. 가짜로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20년째 결혼 생활을 해가는데 저는 20년째 되니 더 허니문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도 아내랑 만나서 살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가라는 이 폭풍 단계를 반드시 거쳐갔어요. 거쳐왔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가 그러듯이 여러분도 결혼해서 살면서 전혀 다른 이 모습으로 살아왔던 26년, 뭐 25년, 30년 다로 전혀 다른 가정 환경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 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이런 갈등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끝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끝나느냐, 자유해지느냐, 평안해지느냐, 기쁘냐? 아니죠.
반드시 이런 갈등의 관계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폭풍 단계 속에 발생하는 갈등. 이 사람도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가? 사람은 아주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상이고, 나는 관계 잘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고, 참 우아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의 말투, 행동, 관계하는 방식, 관계의 속도, 나에게 접근하는 방식, 목장 모임 안에서의 목장 모임에서의 태도, 다양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이를 보면서 나는 정상인데 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사람도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 시작합니다. 언제가 그러냐면 내가 관계의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화도 내고 어쩔 때는 갈등하고 말을 안 해버리기도 하고 소원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 목자님이 누구를 편애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갑자기. 이 사람한테는 더 잘 웃어주는 것 같고, 더 말도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말도 안 걸어주는 것 같고, 나하고 대화도 안 하는 것 같고, 전화도 덜 하는 것 같고, 저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화가 나고, 어려움, 뚱뚱한지를 부립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있는 모습대로 용납해 줄 수 있을까라는 관계의 갈등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폭풍 단계 속에 목장 안에서 들어가면 이 관계가 마치 이, 이 관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계가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폭풍 단계가 이르면. 그런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니문을 지나서 폭풍 단계로 두 사람이 목장 안에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전진을 하면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실제로는 이렇게 관계 속으로 더 깊이 조금씩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 관계의 갈등을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경험하는 동안에는 마치 우리는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싫고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나는 관계 못하는 사람,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것이 진전돼서 이렇게 더 끝까지 가면 비참해질까봐 중간에 목장 모임으로부터 튕겨져 나가버리거나 목장 모임이 재미없어서 자꾸 안 나가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안에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춰져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태도나 관계하는 방식이 꼭 나의 모습인 것 같고 근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싫어서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참지 못하는 거, 인내하지 못하는 거, 또 어떤 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나의 관점이라는 영역 속에 내가 갇혀 있기도 해요. 어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의 어떤 구조 속에 있다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 안에 갇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관계 속에서 폭풍 단계에 들어가면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드러내는 일들을 이 폭풍 단계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 그리고 제 딸아이를 보면 제 아들을 보면 그 아이의 이 말이나 태도나 상황 속에서 저가 비춰서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든지 세상속에 있든지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은 제 마음이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비춰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당신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들이 나온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비춰지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라고 하면 겸손해지는데, 비춰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것이 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내가 비춰진 건데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폭풍의 단계, 이 시험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폭풍 단계를 통해서 요것을 못 견디고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면 끝납니다. 다른 곳에 가면 똑같은 일로 인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이 싫으니까 계속해서 허니문 단계로 적당히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의 두께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 내 삶 속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적당히 좋은 모습만 유지하면서 허니문만 유지하다가 그 관계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해든 상관없이 폭풍 단계로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때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 관계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얼마 살다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망가면 서로 헤어져서 별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이 적당히 각방을 쓰면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통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폭풍 단계가 왔을 때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버틴다는 의미는 좀 네거티브한 의미예요. 괴로워, 힘들어 그러면서 요 안에 쓴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마음, 질투하는 마음, 온갖 갈등이 이 안에 있는데 전혀 안 보이면서 이를 꽉 물고 인내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할까봐. 목장 모임에 나가면 이 자존심 상하는, 자기가 지는 것 같으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라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갈등은 계속해서 깊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두 사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폭풍 단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열매를 못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지티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의 다이내믹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이 마치 관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나를 카빙하고 나를 깎아주시고 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내와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저 나쁜 놈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무개를 목장 안에서 이 아무개 목자님을 목장 안에서 또 목자님들은 이 아무개 가정이 우리 목장 안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다 수술하듯이 다 이렇게 까발려서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사랑을 연습하고 자기를 깎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고 지금 8시 11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분이 지났는데요. 약속한 대로 40분을 마치고 다음 주에 폭풍 단계 이후에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가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따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혹시 숙제를 안 하신 분들은 꼭 숙제를 해서 보내주세요. 자, 다음 주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건데요. 내가 폭풍 단계에 관계로 들어갔던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폭풍 단계로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도망가는 사람, 버티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그 폭풍 단계 때 어떤 사람으로 있었는가 그 케이스들을 한번 이제 그 폭풍 단계가 여러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다음 주 숙제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목장 안에서의 관계의 다이내믹, 포밍 단계, 허니문 단계를 지나 폭풍 단계로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짧게 나누었습니다.
지금 내가 목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느 관계의 단계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관계의 열매를 포기하지 않고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안녕히 가세요.